아베의 두 번째 퇴진과 관련된 일본 언론들의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일본의 니칸 겐다이에 따르면 아베가 토혈을 했다, 안색이 나쁘다는 등 건강 이상설이 피어오른 가운데 아베가 병원에서 7시간 30분 동안 진찰을 받았으며 총리관저 측은 몸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아베는 6월 13일에 검진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은 고작 2달 만에 추가 검사라는 것이며 그 검진이 7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 기사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데요. 일본 방송들도 17일에 보도진 50명 이상을 병원 앞에 대기시키며 아베가 게이오 병원에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을 속보로 전했는데 단순 검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다음 내용부터가 우리에게는 최악인 것인데요. 일본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결과에 따라 아베는 조금 휴식을 취하거나 일을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컨디션이 정말로 좋지 않다면 이번 달 24일까지 재직 일수가 역대 최장 총리가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퇴진할 수도 있으며 만약 이 경우 아소다로 부총리가 후계자가 되는데 이미 15일에 두 사람이 사저에서 만났을 때 논의하지 않았을까 추측되고 있지만 총리 선거가 치러진다면 현재 여론이 높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아베는 그것만은 꼭 막고 싶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기사입니다. 즉 만약 퇴진을 하게 되면 아소다로 부총리가 자신의 뒤를 잇는 그림을 그리는 아베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아소다로라는 인물이 아베보다 더욱더 최악의 한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 유사시나 재난이 발생하여 다수의 한국 피난민들이 일본으로 오게 될 경우 사살이 답이다. 일본은 민도의 수준이 다르다. 한국과 비교하지 말라. 독일 나치가 헌법을 바꾼 방법을 일본도 쓰면 어떤가?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은 옳지 않다. 그들은 직업적인 매춘부였다. 아소다로 망언록의 일부인데요. 이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망언을 했던 작자이며 그의 혈통은 한국인들을 끌고 가 아소 탄광을 운영하여 재벌이 된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런 그도 아베의 뒤를 이을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부분은 그가 지금 아베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그의 이중성을 보여준다면서 적나라하게 비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칸 겐다이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아소다로는 아베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한 기자들에게 147일을 쉬지 않고 일하면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다라고 말했는데 국민들에게 자숙 생활을 호소하면서 자택 소파에서 반려견과 우아하게 지내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던 아베가 지난 5개월간 연거푸 일해왔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는 기사는 아소다로 부총리는 아베가 쉴 수 없었던 이유로 팬데믹에 대한 위기 대응으로 바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꼬집고 있는데요. 그는 야당 시절이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미증유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국회를 닫으려던 여당을 비난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여름 휴가가 있냐며 비판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소다로의 말대로라면 현재 팬데믹 대응과 회복이 절실한 이때 집에서 쉬고 있는 아베가 최대의 저해 요인이라면서 아베가 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만두는 것이 일본 부흥을 위함이라 비난하고 있는데요. 누가 일본의 총리가 되던 간에 우리에게 좋을 리 만무하나 그 중에서도 최악의 인물이 총리를 이어받는 상황이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의 아베만큼이나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동맹국의 수장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독시리도 한국을 ATM 기기로 바라보는 그가 현재 재선 가도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찬조 영상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다는 평가가 보수층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산업 분야에서도 현재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미국의 농민들인데요.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반대한다는 기사에서 중국과의 긴장과 팬데믹이 미국 농업을 강타하고 핵심 지원 기반을 무너뜨린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대두 농가를 운영하는 크리스토퍼 깁스는 더 나은 정책에 대한 높은 희망을 가지고 2016년 트럼프에게 투표했지만 이제 그를 포함한 다른 농민들은 트럼프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는 더 나은 무역 거래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모두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했다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트럼프가 지난 30년간 중국과 미국 농부들이 쌓아온 무역 관계를 모두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농부들은 트럼프에 대한 배신감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또한 트럼프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농촌 공동체를 궁지에 빠뜨리고 있으며 지난주 아이오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 6개 주의 경합에서 38명의 농부들과 농촌 지도자들이 2020년 농촌 아메리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 단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농업 실패에 대한 말을 퍼뜨리고 농촌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더 강한 농업 미국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전국의 농부들이 현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와 불만을 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은 미국 농부들의 핵심 고객인 식품 산업의 수요를 강타하면서 미국의 서비스 분야까지도 황폐화시켰고 올 3월까지 미국의 627개 농장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트럼프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농부들만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일본의 외지 인피니티에 따르면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진영으로 월스트리트의 정치 헌금이 연이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바이든과 해리스 상원 의원의 조합에 대해 월가의 금융, 투자 관련 기업들의 경영진들 사이에서도 안도감이 퍼지고 있음과 동시에 11월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 헌금도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바이든이 해리스를 합류시킨 시점부터라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리스는 진보이지만 현재의 금융체제 파괴가 아니라 강화를 바라는 이성적인 인물이라는 웰스파고 은행 홍보부장의 말과 그녀는 번영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빅비즈니스의 존재와 책임을 중시한다라는 센터뷰 파트너스 투자그룹의 공동 창립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월가의 분위기를 봐도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최근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많은 재계인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분위기가 많아 바이든 대통령 탄생에 대한 대비책이 시작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양 캠프에 대한 금융계의 정치 헌금 실태인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월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실시해온 감세,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으로 인해 트럼프에게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팬데믹이 심화된 것에 대한 늑장 대처로 혼란이 드러나면서 미국 재계의 정치적 경제적 주판 계산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바이든에 대한 정치 헌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그동안 미국 북동부 여러 주에서 공화당 최대 정치 헌금자로 알려진 헤지펀드 바우포스트의 창립자 세스 크라먼이 바이든 진영에 $300만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대형 투자그룹 칼라일 그룹의 임원 제임스 에드우드는 트럼프가 만약 어느 기업의 CEO라면 즉각 해고할 만하다라며 바이든 측에 개인 자금으로 $20만 달러를 헌금했고 투자회사인 베인 캐피탈의 공동 경영자 조시 베켄슈타인 부부가 $71만 달러를 바이든 선거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상황이라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5, 6월 2달 동안에만 금융계로부터 $1,150만 달러의 정치 헌금이 바이든 측으로 들어왔으며 헌금 총액은 현재까지 $4,4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트럼프 캠프의 총 헌금액은 900만 달러에 머물러 바이든 측의 헌금액은 트럼프 진영보다 5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미국의 우편 투표에 대해 재앙적일 수 있다고 말하며 투표 연기 혹은 불복 등에 대한 밑밥을 깔았으나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 한국을 예로 들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많은 국가들이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 투표 솔루션을 사용하고 한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국가들은 우편 투표를 장려하였는데 트럼프는 지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보편적인 우편 투표에 대해 재앙적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우편 선거는 사기의 위험이 있으며 투표용지를 처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는 이미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편 투표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도 보고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의 방법도 있다 기사는 주장하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사람들이 투표를 며칠 또는 몇 주일 이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편 투표 외에도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허용된 한국에서는 유권자의 4분의 1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마쳤다는 것을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트럼프와 아베, 두 국가의 수장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바이든 우세 여론 속에서도 끝까지 트럼프의 반전을 무시할 수 없고 아베의 퇴진 혹은 건강 이상설 등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에 계속 그 추이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